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그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방선거냐 아니면 보궐선거냐 어디 하나로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 심판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정치 복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 8월 18일 그 복당 원서까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돌아오는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조국 대표의 그 정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라 그러면은 정치 검찰의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이 있고 지지율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면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은 당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런데 좀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고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이랑 같이 합을 맞춰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잘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빠르게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로 다시 컴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 나오셔갖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정의당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정의당처럼? 지방선거에 나오든 아니면은 나중에 총선에 나오든 어떤 선거에서든 심판을 받을 건데 당장은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궐 아니면은 지방선거이긴 할 텐데 정의당처럼 표를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민주당과 차별화한다고 하면서 계속 민주당 때리기를 하거나 이런 역할은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너무 빠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역할로서의 선거 전략 그리고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긴 할 텐데 아마 우리가 지난 그런 선거에서 되돌아보면은 지민비조라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상당히 비례대표로서의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됐죠. 그럼 범여권에 있어서의 지금 큰 좌석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민 비조와 같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로서의 선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피하시더라고요. 아예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을 하려면 적어도 기준이 비전과 정책,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명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더 전국 구상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횡보 매우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지금 항상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사면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일부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겸손 모드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권까지 가는 행보에 있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자체장 그리고 당대표 2번 이런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직 조국 전 대표는 큰 당의 대표로서의 정치적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워낙 국회의원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정치적인 경험을 쌓으면서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루하루 너무 언론의 관심 엄청 조명받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워낙에 지금 언론의 지형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간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지난 우리가 그 보궐선거 때도 보면은 전남 영광에서 보면 그때 군수 선거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상당히 조국 혁신당 후보가 선전했어요. 물론 결과는 그렇지 못하긴 했지만 그때 총력 지원하면서 상당히 그 지선에서의 보궐선거를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에도 특정 호남에서의 지금 지지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가시면 인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그런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이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런 선전을 위해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선거에 이바지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계속해서 쪼그라질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장이 다 국민의힘인데 이번에 많이 완전히 뒤바뀌는 리버스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합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가봐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측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민비조를 예.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호남에서는 후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그냥 치열한 경쟁을 펼쳐도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킬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에서 말 그대로 경쟁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통해서 뭐 합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민비조 전략을 택할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컨대 지금 뭔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연말에까지 화두는 결국에는 개혁과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명성 경쟁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도 조국혁신당 의원들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이 개혁과제에 대해서 빠르게 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의 지금 사법과 검찰 개혁을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정말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내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우리가 독자적인 그런 후보를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의 그런 범여권의 당선을 위해서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거 전략과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 짧게 하나만 짚어보고 가죠. 그 서민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그 사위가 뭐 고기를 사준 것 같아요. 네. 서초동의 고급 한우집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위도 의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나 봐요. 예.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발견하고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라고 뭐라고 했던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개월 만에 지금 출소한 건데.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옥에서도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이 끓여주는 보글보글한 된장찌개 이런 거 되게 그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니 출소하고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위가 그리고 결혼하고서는 제대로 밥 한 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가족끼리 그런 회포를 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냉면도 먹고 뭐 된장찌개도 먹고 다양하게 많이 드시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사실 그 감옥에 있다 보면은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식단을 저희가 구치소에서 매달 식단 그거 공개가 되거든요. 아 예. 식단표가 그래서 상당히 건강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는 사실은 우리 성인들한테는 중요한 그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육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항상 뭔가 단백질이 충분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단이 보면은 그래서 단백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3kg 살 빠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인터뷰에서. 해요. 예. 그래서 뭐 하체는 그래도 운동을 했는데 상체는 운동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조금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도 그러면 많이 하십시오. 그 구치소 같은 데 있거나 교도소 예. 있을 때 그러니까 저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잘 먹어도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처럼 운동을 해도 이렇게 몸이 빠지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운동 시간이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고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치금 가지고서는 추가 간식들 뭐 요플레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소와 칼로리가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에 따라서 포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빠진다, 늘어난다. 뭐 이렇게 할 수 단언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식단은 건강 식단이기 때문에 뭔가 과잉되는 칼로리나 성인병으로 이양될 만큼의 그런 식단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평소보다 좀 덜 못 먹는 사람들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최광욱 전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욱 전 의원이 그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지 사흘 만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임명을 한 건데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러죠. 예, 그 권리당원이요. 민주당 권리당원 교육을 총괄하는 그 핵심 중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그 당내 결속과 그 친명 노선 강화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상징적인 인물이 임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 이 연수원장에 대한 역할이 되게 조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는 그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원들의 아지트도 생기고요. 당사에.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당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정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만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그리고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당원으로서의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장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로 당원들이 올바로 된 그런 우리 정치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적인 당대표와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에 그 교육 연수원장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예. 내가 당대표가 되어도 내가 스스로 할 정도로의 그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이 되고 곧바로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는 당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축하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훌륭하신 의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그동안에 해오신 거죠. 본인의 예. 능력을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당이 지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사실은 이렇게 당원 내 투표를 하면은 1대 60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1대 17 예. 정도로 많이 그 대의원의 권한이 내려놓기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명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역량도 강화됐고 그리고 당내에서의 목소리도 커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 권한을 1대1로 맞추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의원들은 보통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고문 같은 분들이 대의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사나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높으실 텐데 권리 당원들도 사실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죠. 뭐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나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탄핵할 때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가입하시고 또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 시민 정신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이런 우리 당원들을 어떻게 같이 소통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정청래 당대표 시대에 더욱 확대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 이게 지금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그 역사적 출범을 알린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을 텐데 대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바람직스러운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워낙에 그동안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이 큰 기능을 가져왔는데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모든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툴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특히 이재명 그 대통령의 장점도 SNS로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이 정치인과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효용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잇고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지금 이야기는 최고위원 후보를 당원 중에서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을 통해서 평당원도 우리 민주당의 최고
위헌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의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정청래 당대표가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이제 연말에 같이 당원들과 함께 콘서트 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뭔가 그런 성공의 행사의 그런 장을 같이 공유하자.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콘서트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스파이어에서 예. 뭐 더 파워풀 콘서트. 예. 엄청난 또 우리 정치사에서는 새로운 또 그런 예. 서사를 쓰긴 예.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당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오셔서 같이 파티하고 축하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베뉴를 마련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인스파이어의 더 파워풀 공연은 참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세대들은 아이돌에 가서 환호를 하는 거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10만 원이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또 서로 소통을 하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기가 몇 명 들어가는 정확히 지금 숫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나 그런 곳에서 그 행사를 기획할 수는 없어요. 썰렁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공연이고 사실 그게 유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동원력이 돼야지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도 사실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았던 거죠. 인스파이어 혹시 가보셨습니까? 인천?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요. 예. 대단합니다. 거기가 몇만 저는 입장을 이제 할 텐데요. 인스파이어 예. 가보신 분 알 텐데 이 천장이나 벽 같은 데서 예. 그 그림이 움직여요. 그래서 막 그 아마존 같은 수풀도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천정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돌고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봤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인스파이어 더 파워풀의 그 넓은 장소를 꽉 채웠더라고요. 이제 가격을 봤어요. 가격을 봤더니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그 정청래 당대표의 그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뭐 콘서트 이거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인들의 정치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나 국회의원이 하고 뒷목 잡고서 이렇게 뻣뻣하던 네. 이런 시대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바뀐 거죠. 사라졌죠. 예. 그 지난주에 또 우리 신영 의원님 보니까 저희랑 한 게 조회수가 30만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그 동영상하고 라이브를 다 합산을 해봤더니 예. 30만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비결이 뭔가요? 막 업도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그러는데 예. 그 비결은 제가 보기에 그 열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볼 텐데 이거 저기 나중에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이게 보니까 A4 용지 와 지금 거의 7장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직접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네. 와갖고 횡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중한 우리 시청자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JTB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저도 한몫하고 싶어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뭐 다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 썰 뭐 그런 걸로 하시는데 의원님 누구보다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근데 이거는 진짜 새로운 시도인 거예요. 제가 의원일 때도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럴 때는 보통은 바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모범 답변을. 물론 그걸 다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스스로 준비하고 그날의 이슈와 기사와 정치,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오고 내가 스스로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또 정치인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이번 그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쇼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두려운가 봐요. 견제가 강한 거죠. 사실 최강욱 의원님 그 북 콘서트에서 본인이 왜 시민교육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내가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세상에 정치하면서 고초를 많이 당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지 정말 정말 내공과 그리고 네. 그 마음에 있어서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그동안 너무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살아온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뭔가 영감?
그래서 예.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사에서의 뭔가 메시지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그런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최광욱 전 의원의 그 북토크를 지금 2번 봤거든요. 서울하고 예. 전주에서 하는 거. 예. 저희 2번 다 저희 JTBC에서 생중계했는데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원들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유머 감각, 촌철살인의 그 유머 감각 굉장히 뛰어나요. 그 경험에 대한 컨텐츠도 많으시고 그걸 예.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너무 재밌게 잘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와 이게 이제 여물어진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면도 받고 이제는 빛을 발할 시기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 저는 처음에 열린민주당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 예. 민주당의 민주당이, 비례대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달랐어요. 의원님이 1번이었고 예. 거기는 아마 2번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니까 2번이었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1번이 김진애, 3번이 강민정 의원이었던 예, 예.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김의겸 의원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오셨죠?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럼 체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 됐죠. 예, 그랬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나요? 최강욱 의원님은 워낙에 근데 청와대에서부터 예전 뭐 정치적인 이렇게 고수의 레벨이었고 저는 신입이었잖아요. 예. 그 코로나 때 이렇게 의사 출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도 다르고 당이 다르면 그 본회의에서 위치가 달라져요. 조금 예, 거리가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후반기로 가면서 그리고 오히려 여러 다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좀 만나게 되고 그 연결되는 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의원일 때보다 의원 아닐 때 그 최강욱 의원님의 진면목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그 당시 보니까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비례대표 2번, 그다음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 4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세 명이 지금 그때 당선이 됐죠.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최강욱 의원님 대신에 김의겸 의원님이 그러니까 있었고 그 우리 신영 의원님은 민주당 1번, 그리고 최광욱 의원님은 남자로서 1번이네요. 그렇네요. 두 분 다 막강하신 그러네요. 분이네요. 예. 김진애 의원님이 그때 사퇴하고 뭐 그랬던 굴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또 허숙정 의원님이라고 추가로 6개월 후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이죠. 자, 민주 진보 진영의 그 검찰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출소하자마자 검찰 독재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혁신당이 그 협력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렇게 그 개혁 동력의 그 강한 시그널을 올린 데다가 최근 최광욱 전 의원은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임명과 별개로 예. 이제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그쵸. 정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정청래, 조국, 최광욱 이 트로이카가 이 추석 전까지 그 검찰 개혁의 그 신호탄을 크게 쏘아올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글쎄요. 정말 인사는 만사였고요. 뚜껑 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모르죠. 그래서 예. 미리 설레발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항상 예.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열망과 관심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검찰총장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특히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이제 중수청이랑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짧은 기간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안착시키는 그런 검찰개혁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유능함 이것을 아는 분이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그런 예. 그런 인사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게 이 검찰개혁이든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론화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잘 따져가면서 수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차에서 하자가 없도록 그래야지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 이 당과 대통령실에서의 그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이 개혁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뭔가 고민과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한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검찰개혁 유예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검찰개혁 유예 기간이 당초에 그 1년이었어요. 그런데 네. 국정기획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강욱 전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인데 만약 임명이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로 한 달, 국정감사로 한 달,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 4개월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6개월 검찰총장인들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추강욱 같은 카드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댓글도 다 이렇게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조직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도 보면은 기사에서 그 건진 법사 압수수색 했을 때 그 예. 집에서 돈 뭉치 나온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돈 뭉치가 다 이게 띠지가 다 띠지가 있는 있는 거, 관본권이 있는 그런 돈 뭉치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검찰이 그 당시에는 특검이 시작하지 않았을 때죠. 검찰이 가져간 상황에서 그 띠지가 분실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아니 돈다발이 그럼 누가 준 거야? 띠지랑 그 관본권이랑 추적하면은 누가 준 건지 다 추적할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다발의 돈보다는 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상황인데 그것을 검찰 내부에서 뭐 직원의 실수로 그게 분실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돈의 추적이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본인들의 수사를 무마할 건 무마하고 정말 솜방망이 처벌할 건 하고 그리고 정말 정치검찰이 뭔가 기획을 해갖고 수사할 것 탄압할 건 탄압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주관적 요소가 정치검찰의 그런 비난을 받을 사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최은순 장모 구속 당시에 오늘 또 이것도 보도가 됐네요. 그때 그 장고 증명 위조로 2심에서 구속이 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그랬다면서요. 주진우 의원. 당시 비서관한테 전화를 네. 했다고. 엄청나게 뭐 변호사랑 전화했다가 비서관이랑 전화했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화에 네. 불통이 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난리가 난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개인의 그런 비리들,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보면은 그 1심에서 사실은 검찰이 공소해서 제대로 사실적시나 수사가 조금 열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장모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거든요. 그때 막 그랬던 바가 틀어놓았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때 최은순 씨가 틀어놓았잖아요. 그쵸. 구속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네. 정말 버팅기게 했었죠. 그랬던 것도 그때 검찰의 좀 봐주기 수사가 1심에서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거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환제 검사하고 결국에는 무혐의 났을 때 그때 검사들 지금 이게 특검이 하면서 정말 결과가 180도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검찰 개혁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그렇게 양산해 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검찰총장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나머지 개혁 과제들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김혜경 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복절이 끝난 주말에 두 분이 그 영화관을 찾았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인 연서시장에 가서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 이런 게 아주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어머니? 예, 봤어요. 그 시장에 갔는데 잠옷이 7만 원이더라고요.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비싸네.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생각보다 비싸네. 잠옷이 요즘에 저도 잠옷을 안 입고 자가지고 요즘에 시세가 그렇구나. 근데 지갑을 막 이렇게 뒤지는데 5만 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5만 요즘에 원권.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2만 원만 줘줘. 예, 그러니까 이제 5장인데 2장이 모자라니까 2만 원만 예. 주세요 그랬더니 예.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발언.
또 뜯어가시네. 저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아,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꽁냥꽁냥 그렇게 말하는데, 참 두 분 참 그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든 그런 정치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생 쿠폰도 주시고 그러면서 15만 원 제일 먼저 쓰려고 김혜경 여사가 또 시장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아 관저에 뭐 반증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시장 가갖고 그때 반찬 가게 시장 갔었죠. 가가지고 또 사면서 그런 대통령과 그 영부인 여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메시지잖아요. 예. 백화점 가서 쇼핑하거나 명품 쇼핑하거나 음. 그랬던 누구와는 매우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바셀론 시계든 반클리프 뭐 아펠 목걸이든 뭐 샤넬 구두든 뭐 파우치건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그래서 서민이 삶이 어떤지 몰랐던 아크로비스타에 사셨던 그분과 김혜영 여사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 관심 갖고 조명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댓글에도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평범한 우리의 대통령이다. 뭐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가슴이 찡하다, 벅차다,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진짜 어쨌든 그 또 뜯어가시네 그걸 한참 웃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많이 뜯기시나 봐요. 평소에 사모님한테 공감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예. 너무 웃겼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이런 위트가 나올까? 위트 아니고 그냥 평소에 생활 용어의 생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참 예.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전에 그 SBS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나왔어요. 저 그때 봤는데 참 예. 재밌게 사시던데 예. 여전하시구나.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리얼리티에 강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는 친화적으로 다가가는데 그동안 정치하느라고 또 공격 들어오고 구설수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느라고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이 참 그래도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석은 시민들마다 아니 시청자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일부에서는 쇼맨십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밌게 사신다. 그걸 인위적으로 쇼맨십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런 그러니까요. 거 평소에 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은요. 네. 그거를 억지로 갑자기 그때 워딩으로 만들어낸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또 영화관에 갔더니 또 뭐 그 관객이 또 김혜경 여사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또 그 저기 배꼽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전에 미리 다 계획되지 않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막 기뻐하고 또 대부분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또 막 스마트폰으로 찍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 이전과는 볼 수 없었던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 참 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랑 같이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는 그래도 누워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의 천막 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둘째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예. 어린이 보면은 워낙 좋아하시고 예뻐하시잖아요. 이번에 영화관에서도 애들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다 이렇게 예, 악수하고 말도 사진 시키고 찍고 예. 막 그렇게 그랬습니다. 챙겨주시잖아요. 예. 그래갖고 우리 둘째가 얼마나 대통령 되고 나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 그랬겠군요. 예. 아, 그러시군요. 원래 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또 그 깐난아기를 직접 안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막 그 이재민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그 영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두 아들을 키운 부모이신 거잖아요. 힘드셨겠네요. 예. 아들 키우시느라고. 그치. 저도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예. 하여튼 아기 때부터 어느 순간 아이들은 빨리 자란다고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 안아주고 어루만지고 이걸 못하긴 하지만 다 이렇게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아기 때 생각. 그때가 너무 예뻤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어린이들을 안 예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네. 정말 지역에 가지고 아이들 있고 그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누구세요 이러면 그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야 아저씨야 이러면서 안녕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겠네요. 예. 진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전에 자기가 악수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정말 네.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린이들 세대도 워낙에 탄핵
비상경 이런 거를 인지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네. 정치의 조기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윤석열이 어쩌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고 이런 것들 김건희가 감옥 갔어? 뭐 이러고 막 그런 것들 다 잘 알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듣는 것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도 많이 듣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도 정치 대화를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설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될까요? 변호인이 지금 저기 언론을 통해서 밝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변호인이 인위적으로 그 워딩을 적어가지고 예. 뭐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예, 언론사에 전달했으니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이 과정이 그래서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적이다. 예,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측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불리하면 당연히 언론에 안 흘리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제는 뭔가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뭔가 비련의 여인처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감옥에서 아주 그 뭔가 동정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정말 윤석열을 사랑했던 한 여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변호인의 의도였겠죠? 예. 조금 전에 또 저기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보시면 김건희 씨 건강 악화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네요. 그러면서 그 몸이 좀 아프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소환에 불응할 방침인 김건희 씨에게 곧바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을 정하면서 동시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동정심을 유발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몸이 아프고요, 식사도 못 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지금 체중도 빠지고요, 예. 우울하고요, 살기도 싫고요, 정말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누워 있어야 되고요. 뭐 이동도 못 하고요. 막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실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예. 당연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예.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사저에서 갑자기 구치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이 180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회피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예. 결국에는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심리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생각보다 수사를 잘했어. 예. 그래서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도 진품이 나오고 가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던 알리바이가 다 세상에 거짓말이었던 걸로 까발려졌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해. 이런 상황에서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력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식욕부진에 소화불량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권력형 비리로서의 그런 16개 그런 특검 사유를 가지고서는 조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건강 때문에 또 아산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서 회피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뭐 16가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 양평 고속도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흥지구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의 건 그리고 지금 최혜병과 지금 김건희 씨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얘기가 더 돼요. 창원 산단에 대한 거 창원 그리고 산단, 예. 대선에서 거짓말했던 거 총선 지방선거 개입했던 거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100%의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구속도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계속해서 수사 조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씨를 협박하는 거 아닌가? 모종에. 협박.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라고 네. 하면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시켜갖고 한 거예요. 나름의 그런 얘기가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은순 장모가 구속됐을 때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막 전화하면서 비서관이랑 그 막 변호사랑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무조건 빼내라, 무조건 해결해라 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씨한테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가 갖고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검찰 권력 그리고 사법부의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든 구제해라. 그래야 나와 계속 살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라는 지령 아닐까요? 지령. 예. 그 추가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경력 조작 의혹을 불기소했다. 알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그래서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이 지금 줄을 잇고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 엄청 비판을 받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아마 어젠가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까지 공소시효 지나기 전까지 왜 아무것도 안 했나? 예. 지금 워낙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뭐 명품부터 해가지고 뭐 마약 세관에 대한 것도 개입됐다는 것도 있고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 미미한 그런 범죄로 보이기는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3년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는 너무 부끄러운 지난 3년을 보낸 거 아닌가. 그 중심에는 김건희 V0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